염차경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주제인데, 신의료 기술이 드디어 통과됐고, 보건복지부 고시도 이제 나서 맘모톰을 여러분께 시원하게 설명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맘모톰의 모든 것 이렇게 붙여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맘모톰에 관한 소주제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외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맘모톰이란 뭐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제 유방 클리닉을 진료를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뭐 양성 종양이 있어서 제거해야 되거나 주변 분이 이런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맘모톰 이런 용어 자체도 되게 생소하신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맘모톰이 도대체 뭐냐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맘모톰이라는 게 잠깐 설명드리면은 우리 복부 수술할 때도 이렇게 15cm 정도 개복을 해서 하는 예전 방법, 이제 우리 고식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클래식한 방법이 있고,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제 한 1cm 정도의 구멍을 3개나 4군데 이제 복부에 뚫어서 하는 복강경 수술이 있죠. 유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방에는 이제 여성의 상징이고 아름다운 기관인데 흉터를 내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유방에서 최소 침습, 조금만 상처를 최소화해서 하는 수술을 맘모톰이라고 합니다. 맘모톰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맘모톰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럼 도대체 장점이 뭔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용적으로 좋겠죠? 그 외에도 어떤 특징을 갖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게 수술을 대신해서 혹을 뗀다는데, 우리가 조그맣고 괜찮은 혹은 뗄 수 있지만 이거는 조금 위험도가 높은 거라는데, 이거는 꼭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것도 맘모톰으로 할 수 있나? 궁금하시겠죠? 그럼 맘모톰이 정말 최고인가? 아니면 모든 방법이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단점은 뭔가? 오늘 정말 맘모톰의 A부터 Z까지 궁금한 거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주세요. 첫 번째, 맘모톰이란 이거를 말씀드리려면 우선 이 기구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맘모톰은 정확하게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영문명으로 맘모톰, 이거는 상품명이에요. 상품명. 우리 나이키 뭐 이렇게 상품명 있잖아요. 그 기계를 만든 회사, 제일 첫 번째로 만든 회사의 이름, 미국 회사의 이름인데, 그래서 맘모톰 기계 이름이에요. 요새는 이제 유럽 거와 국산 제품도 나왔는데, 정확한 이름은, 이걸 나타내는 정확한 이름은 어렵지만 진공 보조 생검 기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청소기처럼 여기 써있죠, 영어로. 베큐um. 흡입을 하는 거예요. 조직을 조그맣게 잘라서 흡입을 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보이지만 흡입 생검. 진공을 이용해서 빨아들여서 조직을 밖으로 꺼낸다. 그래서 가느다란 바늘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처음부터 양성 종양을 절제할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분씨님. 처음부터 양성 종양을 절제할 목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처음엔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조직 검사라는 건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방 클리닉 가서, 아니면 유방 클리닉뿐 아니라 모든 장기에도 해당이 돼요. 어떤 종양이 발견됐다. 그럼 이 혹이 물론 모양상으로도 괜찮은 혹이니까 그냥 지켜보면 된다, 판단이 되는 것도 있지만, 모양이 나쁘거나 아니면 경계성이 의심되는 혹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조직 검사에서 보통 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주사기를 이용한 이렇게 흡인 세침 생검이 있었고, 요새는 그게 세포를 많이 얻을 수가 없어서 좀 더 정확한 방법이 총조직 검사라고 해요. 이렇게 총처럼 스프링 총이거든요. 탕 쏴서 많이 아픈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하는데, 가끔은 조직을 좀 더
총조직 검사는 보통 주사기보다 한 2배 정도 굵기의 바늘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좀 더 많은 조직이 필요한 큰 혹이나 모양이 안 이쁜 혹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진공보조 생검, 맘모톰 이 기계는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 할 때 조직을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확대 좀 해주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유방 조직이에요. 유방 조직에서 얻어낸 조직인데 여기 처음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유방 총조직 검사에서 이 정도 사이즈로 나와요. 근데 이제 맘모톰이 나오면서 여기 써 있는 숫자가 맘모톰 바늘의 굵기예요. 처음에는 총조직 검사랑 똑같은 굵기라도 조직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죠. 그리고 11게이지 좀 더 굵은 바늘이 나왔어요. 지금은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8게이지라서 조직검사 크기랑 비교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여기 밑에 그람수도 나와 있는데 거의 10배, 20배 이상 한 조각이 그런 볼륨을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는 작은 혹의 일부분만 떼서 진단만 하려는 조직검사였는데 바늘이 굵고 빨라지면서 혹도 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양성 종양의 수술을 대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맘모톰이 어떻게 유방 양성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맘모톰은 상품명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쉽고 진공보조 생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의상 맘모톰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냐?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긴 한 5mm, 이 두께가 5mm예요. 5mm 바늘이 긴 바늘이 있고 이 앞쪽에 이렇게 한 2.3cm 홈이 있어요. 그 홈에서 이렇게 그 바늘이 열리면서 그 진공이 걸리게 됩니다. 진공이 걸려서 이 동그랗게 보라색이 혹이거든요. 진공이 걸리면 이렇게 혹 포함한 주변 유방 조직이 이 진공 바늘 부분으로 들어와서 그 밑에 돌아가는 칼날이 있어요. 칼날이 이걸 자르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흡입해서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의 흔적은 이 맘모톰 기계의 두께 5mm만 흔적이 남는 거예요. 이게 맘모톰의 작용 원리입니다. 멀리서 그 혹 뒤로 들어가서 진공을 이용해서 혹을 조각조각 내서 빼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하죠? 네. 자, 이제 맘모톰이 뭔지 알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았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러면은 어떨 때 맘모톰을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양성종양 강의할 때도 유방에 있는 혹은 유방에 혹이 생기면 다 제거해야 하나요?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방에 생긴 혹 중에 90%는 그냥 지켜봐도 되는 양성종양이 훨씬 많습니다. 제거해야 하는 유방의 양성종양은 뒤에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자란다는 거예요. 변하는 거. 유방의 혹을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악성이 암이고 양성이 이제 좋은 혹인데 양성도 2가지로 나뉩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거는 유방암 위험을 전혀 높이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고 조직검사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데요. 시간을 두고 지켜봤더니 모양이 변하거나 크기가 커지거나 이런 게 증식성, 자라는 혹입니다. 자라는 혹은 왜 제거해야 되나요? 커져서? 만져져서? 더 중요한 이유는 자라는 혹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유방암 위험을 높게 해요. 그래서 떼는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크게 나누면 자라는 종양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섬유손종 있고 경화성 선증, 방사형 반응, 관내유두종, 개화성 반증식증. 진단명은 다 어렵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크게 나누면은 자라긴 하지만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비정형 세포를 갖고 있는 경우. 이럴 때 이게 다 우리가 떼야 되는 혹의 범주에 속하는 건데 단순히 섬유선종이면 자라는 섬유선종이면 유방암 위험이 2배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정형일 경우는 유방암 위험이 보통 사람보다 5배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또 최근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 그래프 좀 확대해 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외국 저널에서 2015년에 발표한 건데 그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100만 명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 조직검사 한 여성과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일반 인구의 유방암 위험도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그 녹색, 쑥색 같은 게 이제 같은 선이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이 회색이 이제 조직검사 했는데 증식성 혹으로 나왔지만 아까 말했던 비정형은 아닌 경우, 파란색은 하늘색은 증식성 혹 중에 비정형이 있는 경우.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 보통 암 환자 5년 생존율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섬유손종이 있으면 2배, 뭐 비정형이 있으면 유방암 5배가 올라간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 다른 점은 여기 이게 밑에가 가로축이 시간이거든요. 5년 생존, 5년의 그 위험도를 봤을 때 그 자라는 혹을 가지고 있으면 2배가 맞아요. 근데 10년 더 뒤로 더 길게 봤더니 그 위험도는 더 올라간다는 거죠. 증식성 혹은 물론이고 비정형을 가진 경우에는 더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이 노란 선은 뭐냐면요. 우리가 연기암, 상피내암 중에서도 관상피내암이 있고 소엽상피내암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소엽상피내암은 암 전병변보다는 그냥 양성 질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엽상피내암의 경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같은 연구에서 나온 그래프인데요. 원래 우리가 5년을 봤을 때 3% 위험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 연구에서도 5년을 봤더니 유방암이 생길 위험이 3%가 넘는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년을 봤더니 유방암이 생길 위험이 3%가 넘는 사람이 아주 30%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해주냐면요. 단순히 유방암 위험이 2배? 2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더 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증식성 종양을 가진 여성들은 유방암 발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1차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을 제거해야 되는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맘모톰만 있냐? 그렇지 않죠? 우선 수술. 대부분의 이제 유방의 양성 종양은 수술을 해왔는데요. 수술은 아시다시피 이제 유방에 흉터를 남기게 돼요. 물론 유륜에 가깝게 있으면 예쁘게 해드리려고 유륜을 열어서 하는 경우에는 흉터가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 2cm에서 3cm 정도 흉터가 남겠죠. 그리고 조직을 떼내고 다시 이제 지혈하고 꼬매는 것까지 해서 수술의 과정은 적어도 한 30분,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떼야 되는 혹들이 막 큰 혹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유방암은 보통 잘 만져져요. 왜냐하면 유방암은 이런 괜찮은 양성혹보다 딱딱해요. 딱딱하고 암은 주변 조직을 이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자가검진 할 때 한 1cm만 된다고 해도 잘 만져져요. 하지만 우리가 떼야 되는 양성혹은 만져지는 혹보다 만져지지 않지만 초음파상, 검사상에서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떼야 되는 혹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 만져지는 혹은 수술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안 만져지는 혹을 수술할 때 어떻게 할까요? 수술은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절개를 하기 전까지만 볼 수 있어요. 안 만져지는 혹을 수술할 때는 외과 의사가 손에 눈이 없잖아요. 어떻게 찾을까요? 유방에 수술하기 전에 초음파로 찾아서 표시를 합니다. 피부에 표시를 하게 되고 가슴은 볼륨이 큰데 혹이 너무 작고 깊이 있을 경우는 피부에만 표시를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수술 전 침 위치 결정술.
보통 대학병원에 가면은 너무 깊은 위치에 조그만 혹이 있는데 떼야 되는 혹이다. 그러면 수술방 가시기 전에 영상의학과에 가요. 뭘 하냐면 밖에서부터 긴 얇은 머리카락 같은 철사, 바늘을 거기 혹까지 초음파를 보면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야 외과 의사가 그 철사를 찾아서 혹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안 만져지는 작은 혹은 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안 만져지는 작은 혹은 위치 결정술을 해야 한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지금 특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수술과 맘모톰의 차이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제가 떼고 싶은 거는 모든 외과 의사는 혹을 예쁘게 떼고 싶어요. 예쁘게 뗀다는 거는 여기 그림 보시면 A부터 F까지 나왔는데요. A에서 까만 부분이 내가 떼려고 하는 혹이에요. 혹은 진단명에 따라서 그 혹만 조금 정상 조직 포함해서 떼야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넓게 떼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떼고 싶은 거는 이렇게 떼고 싶어요. 정상 조직 포함해서 아주 어디서나 경계 부위에서 균일한 경계 부위를 갖는 경우. 하지만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혹을 뗄 때는 이 B부터 이렇게 많이 쓸데없이 많이 뗄 수도 있고 이렇게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고 이렇게 삐져나와서 더 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떼고 나서 이제 혹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요. 안 만져지고 안 보이니까 이만큼을 떼는 거예요. 뗀 다음에 그 부분을, 뗀 부분을 잘라서, 아, 혹 잘 나왔네. 확인하고, 이게 수술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너무 많은 정상 조직을 제거할 수 있고, 때로는 이제 그 의사의 숙련도나 아니면 본인이 해오던 패턴에 따라서 환자분이 아파하시는 걸 이제 고통을 좀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신마취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어려운가요? 근데 이제 맘모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맘모톰도 종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 제품, 유럽 제품, 한국 제품도 있는데 이것도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업데이트된 진화된 상품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이게 이제 5단계까지 버튼이 있고 이 바늘이 열리면서 제가 아까 청소기처럼 흡입한 다음에 빨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한 가지 힘으로 그냥 빨아들이는 흡입하는 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 흡입하는 힘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버튼에 따라 조절하는데 보통은 중간에 놓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의대생이나 외과를 지망하는 의사들이 들어도 좋지만 저걸 가장 세게 해야 될 때는 큰 혹을 뗄 때. 왜냐하면 큰 혹 중에서 일부분을 뗐는데 이게 같은 진공이 걸리면 위에 있는 나머지 있는 거를 끌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땐 좀 더 파워를 높이는 게 좋아요. 그것도 조절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그 바늘에 홈이 있다 그랬잖아요. 홈 쪽으로 그 종양을 흡입해서 제거한다 그랬는데 예전에는 이게 그 바늘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은 7mm 밖에 안 되는데 바늘 홈은 2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보다는 작게 떼지만 맘모톰에서도 꽤 많은 조직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12mm, 18mm, 23mm 혹의 크기에 따라서 이 바늘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뒤에가 이렇게 뭔가 방이 나눠져 있죠. 다 볼 수 있어요. 투명으로 돼 있어서 내가 떼는 조직을 하나하나 투명 창으로 볼 수 있어서 잘 나오고 있는지 이 중에 혹이 포함됐는지 어디까지 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진화를 했습니다. 물론 속도는 많이 빨라졌겠죠? 그럼 이런 기기를 갖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진공보조수술, 맘모톰은 여기 보시면은 이 상처, 수술하고 비교해서 저렇게 열어서 하는 수술은 혹의 위치에 따라서 저렇게 다양한 곳에 흉터가 남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쁘게 해드린다고 해도 한 2cm 정도의 흉은 남고 물론 유륜에 가까우면은 그 유륜 주위로 열게 되지만 그래도 정면에서 상처가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맘모톰은 굵기가 5mm라 그랬잖아요.
5mm만 열면 되지만 그 5mm를 어디서 였냐? 마모톰은 제가 혹 뒤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 위를 여는 게 아니라 혹이 여기 있다 그래도 멀리서 겨드랑이 쪽에서 바깥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작을 뿐더러 앞쪽에서 상처가 보이지 않아요. 최대한 보이지 않는 위치, 바깥쪽에서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처의 최소화, 이거는 누구나 당연히 복강경 수술이 여는 수술보다 상처가 적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점이에요. 빠른 회복, 제가 정상 조직 손상도 적고 피부 손상도 적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게 빠르겠죠. 비교가 안 되는 수술 시간, 제가 조금 있다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무리 큰 혹이라도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제거하는 게 1cm, 2cm 미만의 혹인데 그거를 다 제거하는 데에 5분 이상이 들지 않습니다. 속도가 있거든요. 이제 시술하는 의사가 잘 삽입만 한다면 그 다음에는 기계가 이제 자동적으로 버튼 누르는 거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들 수가 없어요. 물론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하지만 수술은 뭐 혹의 위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예쁘게 해드리려면 조금 열어야 되니까, 물론 많이 열고 하면은 외과 의사는 편하겠지만은 유방이 이렇게 크게 보기 싫게 흉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안 만져지기 때문에 위치 결정술을 영상의학과 가서 하거나 또 바늘을 꽂거나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 초음파를 보면서, 즉석에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환자분이랑 같이 보면서 해요. 자, 바늘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혹 없어지는 거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훨씬 편해요. 의사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이 혹은 섬유손종, 그냥 단순 섬유손종인 것 같기 때문에 모양이나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봤을 때 이 혹을 포함해서 약간의 정상 조직만 떼면 되겠다. 수술 범위를 미리 결정을 하거든요. 이 혹은 조직검사 상에서 비정형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그런 광범위 절제술이라고 하거든요. 광범위 절제술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만큼 그만큼 정확하게 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이라는 거는 뭐 유방암 수술이나 작은 수술이나 이제 모든 복부 수술도 그래요. 수술자가 한 명이 있으면 중간에 어시스트, 보조자가 있어야 돼요. 제1 어시스트, 제2 어시스트. 왜냐면 이걸 시야를 보여줘야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혹이라도 적어도 한 명은 의사가 있어야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조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좌우돼요. 물론 수술 잘하는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얼만큼 나를 잘 보여주냐에 따라 시야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수술이 쉬워지거나 이제 간단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보조자의 팩터가 있어요. 수술할 때는. 하지만 맘모톰은 의사 혼자 합니다. 나머지 옆에서 도와주는 간호사나 보조자는 버튼을 누르거나 기계를 전달해 주는 거지 이 수술에 직접 동참하진 않습니다. 외과 의사 혼자 하기 때문에 맨파워도 물론 절약이 되지만 이 숙련도는 다른 사람의 숙련도가 이 수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 필요 없이 국소 마취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수면 마취 하는 병원도 있지만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5분 이내에 다 끝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굳이 수면 마취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운전하고 가시면 돼요. 끝나고. 그리고 5mm만 열기 때문에 꼬매지 않아요. 수술인 경우는 봉합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녹는 실로 겉으로는 이제 실밥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피부가 절개창이 열려 있어서 한 며칠 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수술할 경우에는. 네, 맘모톰인 경우에는 5mm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이제 피부용 본드를 붙여드려서 바로 다음 날부터 샤워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면 잘 모르시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하고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상관없는 질문도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YHK. 네, 함몰 유두인 초등 고 여아인데 좋아지기도 하나요? 네, 함몰 유두도 이렇게 심한 정도가 있는 건을 자극하면은 유두 모양 그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1도. 아주 경미한 정도고요. 그 다음에 약간 나오는 경우는 2도, 유두 유륜 부분을 자극해도 전혀 똑같이 안 나오는 경우 3도.
이제 3도인 경우에는 미용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면 수술할 수도 있고 1단계나 좀 심하지 않은 2단계에서는 모유 수유 후에 많이 좋아지는 경우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결혼하고 이제 임신하고 아이 출산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많은 힘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래서 1단계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유 수유 후에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요새 이제 그런 유축기 비슷하게 함몰리도 교정기 있잖아요. 이게 빨아들이는 힘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교정될 수 있어요. 꼭 그래서 수술이 답은 아닙니다. 유선이 이제 손상될 수도 있고. 원비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 이 아이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가슴이 작으면 맘모톰 많이 아프다는데 어느 정도 아프나요? 맘모톰보다 더 아픈 건 조직검사예요. 총조직검사. 왜냐면 이게 총이라서 뚫고 들어갔다가 뜯어내는 거라서. 근데 맘모톰은 피부 마취할 때, 제가 5mm 절개한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제일 아프고요. 그리고 이제 혹 앞뒤로도 마취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고 맘모톰은 천천히 들어가서 스무스하게 떼내는 거기 때문에 저랑 같이 저는 환자분이랑 보면서 해요. 제가 설명드리고 보면서 할 수 있는 거, 수면 마취 안 하고 전신 마취 안 하고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안 아프다는 거예요. 별로 안 아픕니다. 네. 김신희님, 맘모톰 시술 올 봄에 했었는데 6개월 만에 검진을 갔는데 또 제거해야 하는 혹이 생겨서 다음 주에 또 한답니다. 이게 약간 체질은 있으세요. 이게 유방에 생기는 혹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데 혹이 있다고 다 뗄 필요는 없고요. 떼야 되는 혹을 잘 떼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떼야 되는 혹인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네. 잘 떼야 되는 혹을 잘 떼는 거. 이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떼야 되는 혹인지, 떼야 될 혹을 잘 떼는지, 그것만 떼야 되는지, 아니면 이 진단명을 어디까지 예측을 해서 조금 넓게 떼야 되는지. 이 차이가 많겠죠. 김민아님, 양쪽에 양성으로 보이는 게 몇 개씩 있다는데 다 떼볼 수는 없는 건데 어떡하나요? 다 떼실 필요 없고요. 제가 강의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방에 생긴 양성혹의 90%는 그냥 지켜보면 되는 혹이 훨씬 더 많습니다. 떼야 되는 혹의 이유는 설명드렸듯이 자라는 증식성 종양 또는 비정형을 갖고 있는 증식성 종양은 유방암 위험을 높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방암 위험을 높게 하는 거는 많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 요새 유방암이 많아지는 이유는 초경도 일찍 하죠. 우리 또 폐경도 늦게 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났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들보다.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 세대보다 출산을 덜 하죠. 임신 기간에는 여성 호르몬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든요. 모유수유 기간도 짧아졌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으니까 모유수유를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여성의 사회화,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 변화가 여성이 유방암이 증가하는 환경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출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초경 나이와 폐경 나이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유방암 위험 요인 중에서 교정할 수 있는 거는 커지는 혹을 제거하는 거. 왜냐면 있으면 유방암 위험이 2배에서 10배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방할 수 있는 유방암 요인은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다 뗄 필요는 없고요. 유방에 있는 혹이 모양만 괜찮으면 주기적으로 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자가검진 항상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방암은 딱딱하고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끌어당기기 때문에 1cm 정도만 돼도 잘 만져집니다. 딸기님 감사합니다. 커피 우유 감사합니다. 네. 맘모톰은 검사 목적으로 시행하나요? 네, 검사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이제 검사 목적이라는 거는 전체를 떼지 않고 일부분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조직을 좀 더 많이 얻어야 될 경우. 제가 이따 강의 내용에 어떤 혹을 떼는지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오늘 뒤 강의가 없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에 어떤 혹까지 뗄 수 있는지 제가 포함이 됐고, 거기에 이제 조직 검사 진단 목적으로 떼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딸기80님, 마모톰을 유방암 초기, 중기에도 수술하지 않고 적응증이 될까요? 유방암인 줄 알고 마모톰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케이스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렇게 소엽 상피내암, 똑같이, 그러니까 상피내암이 우리가 보통 영기암이라고 해요. 암은 1기부터 4기까지 있지만, 그 기저막을 침범하지 않는 영기암, 상피내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관상피내암, 소엽상피내암. 오늘 제가 마모톰 수술한 케이스 중에 소엽상피내암이 있습니다. 근데 암인 줄 알고 수술하진 않지만 우리가 우연히 발견된 정말 조그만한 암에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비만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좀 전에 여성 호르몬 때문에 유방암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폐경되면 유방암 안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폐경되면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안 나오니까. 근데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폐경 후에 비만이 더 유방암에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유방암 위험 요인은 그런 자란록을 제거하는 거, 식습관이라 그랬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점점 유방암이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서양 유방암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 유지, 운동,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이 뭐냐면 기름기 적은 거, 담백하게. 고기도 우리나라 분들 너무 마블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다 기름이에요. 고기 드실 때는 살코기 위주로 튀긴 거보다는 담백하게 찌거나 굽거나 삶아서 드세요. 그리고 야채 채소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설탕, 밀가루 이런 흰가루들 다 안 좋아요. 인스턴트 안 좋고. 네. 저기 뭐라고 읽어야 되죠? 3NA인가요? 가슴 성형했는데 혹이 있다 그래서요. 음성이라는 건 괜찮다는 말씀이시겠죠? 양성. 맘모톰이 가능한 건가요? 네.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맘모톰은 가능하고요. 이제 우리가 유방층이 있을 때 피부, 지방층, 유방 조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근육이 있거든요. 보형물은 그 근육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바늘을 삽입할 때 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은 혹이면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위에 보시면은 42세 여자 환자고요. 증상은 없어요. 제가 괜찮은 혹은 좀 커져야 만져진다 그랬잖아요. 1.4cm, 아주 작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크지도 않거든요. 1.4cm인데 이게 예전에 검사했을 때보다 커져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커지는 혹은 증식성 혹은 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쪽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제 섬유선종이라고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여기 초음파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맨 위층이 피부, 얇게 보이는 피부, 여기 까만 부분이 이제 지방층이에요. 그리고 여기 회색 부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유방층인데, 혹이나 암은 유방층에만 생깁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보이는, 여기가 혹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은 1.42 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몽글몽글한, 예쁘지 않은, 보통 섬유선종은 강낭콩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몽글몽글한 커지는 혹이 있어서 외부에서 섬유선종 진단받고 맘모톰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거 동영상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밑에 바늘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고, 여기에 혹 보이시죠? 이거 지금 제가 위에 써놨죠? 리얼 스피드. 2배속, 3배속 아니고요. 제가 수술한 그 속도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끊지 않고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처음 혹 있는 것부터 지금 혹 작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나중에 동영상 나오면 다시 한번 돌려보셔도 돼요. 바늘이 한 6번 움직여서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눈에 보이던 까만 부분이 없어졌어요. 동영상 멈췄거든요. 6번 정도 움직였고요. 이 토탈 시간이, 비디오 시간이 나오는데 44초입니다. 1.4cm의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걸린 시간은 44초.
어떠세요? 제가 아무리 정말 빨리 끝나요. 근데 정말 제가 진짜 재봤어요. 지금 보통 환자들한테 한 1cm짜리 혹은 제가 진짜 수술하는 데는 한 2분 이내로 걸려요. 제가 뭐 준비하고 마취하는 것까지 해서 뭐 몇 분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진짜 재보면 44초라는 시간. 이걸 만약에 수술로 했다. 그러면 피부 절개하고 여기 지방층 파헤쳐 들어가고 안 만져지니까 찾고 많이 떼고 출혈되는 거 지혈하고 꼬매고 30분에 하는 것도 아주 베테랑이에요. 잘 보셨나요? 그래서 이 떼낸 조직을 아까 제가 투명한 이렇게 방으로 봐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 거, 이 노랗게 샛노랗게 보이는 게 우리 정상 지방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하얗게 있는 게 정상 유방 조직인데 제가 여기 빨간 표시 해놨죠? 여기 요렇게 조각조각 잘려 나온 게 아까 그 보이던 혹입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 포함해서 넓게 깨끗하게 완전 절제를 해서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이 번호가 다 써 있거든요. 1번부터 12번까지. 되게 많아 보이지만 하나의 크기는 5mm에서 2.3cm. 다 모아보면은 아주 작아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인데 완벽하게 혹을 떼고 주변 정상 조직까지 제거하면서 44초 걸렸고요. 그래도 많아 보이지만 수술로 제거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조직을 단시간에 제거합니다. 네. 신기하시죠? 이렇게 화질 좋고 정확하게 찍은 동영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직접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 혹이 나왔는데 잘려서 나왔다. 다 안 나온 것 같다. 사이즈 재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 정상 조직이랑 지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잘 떼냈구나. 눈으로도 확인하는 거. 내가 완전히 절제했는지, 넓게 절제했는지. 초음파 상에서도 혹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직접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이게 맘모톰의 세계입니다. 다음. 보시면은 그러면 또 궁금할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이게 자르면서 청소기처럼 강하게 빨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노란 게 지방이야. 빨아들인다 그랬는데 그러면 만져지는 피부에 가까운 혹 아니면 큰 혹들은 어떻게 떼지? 궁금하시겠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피부가 여기 있고요. 여기 까만 부분이 지방이에요. 그리고 여기 유방조직 이렇게 있고 근육. 아까 성형 물어보셨는데 보형물은 요 근육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혹은 이쪽에서 생겨서 제거하는 데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혹이 어디 있냐면 여기 유두 밑에 동그란 거 보이시죠? 사이즈는 1.2 정도 돼요. 여기 동그랗게 보이던데 이게 혹이에요. 이 혹을 어떻게 뗄 수 있을까? 왜냐면 이 아랫부분을 뗄 때는 아까처럼 그냥 떼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유두 바로 뒤거든요. 유두 바로 뒤를 저걸로 뗄 때 피부까지 같이 그 칼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쁘게 하려고 맘모톰을 했는데 피부가 손상돼서 유두에 이렇게 구멍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렇게 피부에 가까운 혹은 그리고 큰 혹은 어떻게 떼지? 보여드릴게요. 딸기님 또 1,000원 보내주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다음 것도 동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왼쪽이 뭐냐면 여기 뒤에 바늘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바늘을 들어갔더니 여기 벌어져요. 그죠? 근육하고 유방조직을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기 바늘이 들어가서 여기 벌려지는 거 보이시죠? 근육층, 큰 혹은 근육에도 붙어 있고 피부에도 붙어 있어서 뭘 하냐면 저렇게 긴 바늘로 이렇게 마취제를 넣으면 저렇게 근육층하고 유방 조직 사이에 뒤쪽에도 지방층이 있거든요. 지방층이 확 벌어져요. 뒤쪽으로도 이렇게 띄우고요.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아까 그 유두에 붙어있던 혹 지금 유두에 이렇게 붙어 있었죠. 제가 바늘로 마취제를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뒤로 쑥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혹이에요. 이만큼 떨어져요. 잘 보셨어요? 앞, 뒤로 표면에 거의 가까운 혹이나 근육에 붙어있는 혹이나 큰 혹이다.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이걸 수력박리, 그러니까 물은 아니지만 액체의 힘으로 이 다이섹션이라는 게 우리가 의사들이 이렇게 주변 조직을 박리한다는 거거든요. 하이드로 다이섹션.
물로써 미리 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공이 걸렸을 때 이미 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바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고 이게 노하우의 차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혹은 여기에 있고 이거는 뒤쪽을 이만큼 띄워놓는 방법. 그리고 피부에서도, 왜냐면 피부 손상되면 안 되니까요. 피부에서도 액체를 이용해서 혹을 밑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앞뒤로 피부와 뒤쪽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혹을 깨끗하게 넓게 잘 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수술로 떼면은 한꺼번에 떼니까 당연히 잘 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맘모톰은 조각조각 떼잖아요. 남으면 어떡하지? 이걸 제일 걱정하세요. 그거는 기본이어야 됩니다. 수술로 떼면은 다 떼고 맘모톰으로 떼면 남는다. 그러면 선택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그거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 하에. 그러려면은 이런 앞뒤로 수렵 박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잘 보셨죠? 이 맘모톰의 비밀 세계를 저 오늘 여러분께 다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뒤로 충분히 뗐다, 앞뒤로 충분히 박리를 시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만큼 표면이 있나 문제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1.5cm짜리 혹 떼는데 44초 걸렸다 그랬죠? 혹이 크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더 걸릴 뿐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힘들지만 인내를 갖고 여러 번 제거해야 돼요. 원래는 맘모톰은 1분이면 끝나고 수술은 30분 이상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장점이 훨씬 더 컸는데 수술 이제 혹이 클수록 그 장점은 떨어져요. 맘모톰이 훨씬 더 일찍 끝났는데 물론 이렇게 큰 혹,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3.4cm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몽글몽글 이게 다 혹이에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거 혹을 떼려면 오랫동안 여러 번 마찬가지 이것도 많이 저런 경우에는 제가 앞뒤로 원래 마취제를 채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취제를 그렇게 많이 채울 필요는 없으니까 더 많이 띄우고 싶다 그러면 마취를 한 다음에 앞뒤에다가 그 소독된 생리식염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층이 더 벌어져요. 그래서 충분히 넓게 띄우고 제거하면 깨끗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환자분은 44세 여성이고요. 만져지는 큰 종양이 있어서 이제 맘모톰이 가능한가요? 상담하러 오셨어요. 오른쪽 10시 방향에 3.4cm. 조직검사 결과는 섬유선정입니다. 저는 무조건 맘모톰 가능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수술과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내용이 제가 항상 제 환자분들한테 해드리는 설명입니다. 방법이 이렇고 방법의 차이를 우선 알려드려요. 장단점이 뭐고. 이렇게 큰 혹인 경우에는 물론 장점이 훨씬 많은 방법이 맘모톰이지만 이 크고 만져지는 혹은 맘모톰의 장점 중에 조금 더 상쇄되는 게 있다.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혹을 가지고 내원을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거는 동영상은 너무 이렇게 혹이 왔다 갔다 해서 보시기 어려워서 이걸 단면으로 찍어 왔는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 큰 혹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혹이 여기 뒤에 바늘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돼서 거의 없어졌죠. 다 없어진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혹은 평면이 아니잖아요. 입체잖아요. 그래서 초음파로서 동서남북 다 보면서 어느 방향에서도 혹이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쪽 방향에서 다 뗀 줄 알았더니 옆에 보니까 또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의 장점은 어느 방향에서든지 남은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방향에서 또 있는 거 이렇게 최종 끝난 모습이 요거예요. 이렇게 큰 혹 3.5cm면 안 만져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큰 혹을 그래도 이거는 한 6분 정도에 끝났어요. 진짜 수술한 시간은 6분 정도고 준비하는 시간은 아까 44초에 비해서는 많이 걸렸죠. 왜냐면 3.5cm라는 혹은 1.5cm의 뭐 3배가 아니에요. 이게 부피이기 때문에 세제곱으로 올라가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첫 사진 수술 전 사진은 이렇게 큰 몽글몽글한 구름 같은 혹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 보세요. 이 혹이 있던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근데 제가 액체를 넣어서 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면서 이게 그 진공이 걸리기 때문에 하는 도중에 다 빠집니다. 그래서 더 혹이 완전히 커서 중간에 그 넣어놓은 액체가 다 빠지면 중간에 식염수를 더 채우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큰 혹은 시간이 진짜 제거하는 시간 외에도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재미있죠? 네. 이거는 오늘 강의는 맘모톰을 경험해보지 못한 외과 의사나 의과대 학생이나 초보자 들으셔도 아주 크게 도움되는 강의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좀 전에 그 3.5cm짜리 혹을 제거했더니 아까보다 비교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총 47개의 조각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노란 거는 지방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조금씩 보이는데 하얗게 약간 핑크빛 여기 있는 이런 게 정상 조직인데 여기 혹 보세요. 혹은 아주 완전히 어두운 분홍색 이런 게 혹이에요. 혹도 잘 나왔지만은 맨 마지막에는 지방밖에 없죠. 내가 얘를 잘 뗐는지 더 남은 조직이 없는지 물론 초음파로도 확인되지만 초음파 보고 이 조직 나온 거 보고 마지막에 내가 뗀 부분이 지방이나 정상 조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완전 절제가 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쯤에서 이제 또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딸기80님 가슴 성형 텍스처 받은 사람은 인공 보형물인데 텍스처 타입 요새 이제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보형물은 근육 뒤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요새 문제가 되는 건 텍스처 그 보형물 자체가 아니라 보형물 겉을 싸고 있는 이제 막에 포함된 물질인데요. 이제 유방암이 생기는 위치, 유방의 혹이 생기는 위치와 그 보형물의 문제에 생기는 위치는 다르고 보형물과 근육이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서 초음파상에서는 깨끗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보형물 문제 때문에 뭔가 장액이 생기고 그 안에 이제 나쁜 세포가 생긴 경우에는 그 근육과 보형물 사이의 간격이 확 벌어지면서 시커먼 물이 보이면서 이제 뭐 지저분한 물질도 보이고 그래요. 일반적인 유방암 위험은 높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번에 발표된 텍스처 때문에 생기는 건 이제 흔하지 않은 림프암이에요. 그래서 뭐 성형 자체가 유방암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김가을하늘 님은 섬유선종은 모두 증식성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보통 섬유선종은 넓적하게 매끈하게 경계가 아주 잘 그려지는 커피콩, 강낭콩 같이 생겼어요. 이런 혹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 섬유선종이 더 많은데 뚱뚱하거나 몽글몽글하거나 그런 것들이 커지거나 그런 게 증식성 섬유선종입니다. 물혹은 섬유선종과 다르고요. 물혹은 물혹이에요. 안에 액체. 물혹은 절대 뗄 필요가 없습니다. 물혹은 조직검사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초음파상으로 양성혹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유방 초음파는 정말 잘 봐야 되고 보기 어렵고 그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안 하고도 아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이에요. 숙련도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당연히 초음파는 물론 어렵지만 어떤 혹을 조직검사 해야 되고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죠. 이 혹은 이렇게 나왔지만 뗄 때는 더 많이 떼야 되고 이런 것까지 처음 진단을 의심을 하고 조직검사를 결정을 하고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하고 수술을 잘하기까지 이 간격이 얼만큼 크겠어요. 숙련자와 비숙련자. 네. 딸기님, 오늘 너무 많이 쏘시는 거 아닙니까? 아몬드 빼빼로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외부에서는 이제 섬유선종으로 진단받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결론에는 물론 섬유선종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은 여기 보시면 개화성 관 증식증이라고 증식세포가 섞여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형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지만은 섬유선종보다는 좀 증식성분이 많은 혹이에요. 이런 게 혹이 크면 클수록 한 가지 세포로만 이루어진 혹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미리 하지만 그거는 우리 어느 정도 정보만 듣는 거고 최종 제일 중요한 결과는 다 조직을 다 떼고 난 거 이거 또
조직검사예요. 여기서 나온 결과가 진짜 진단명이에요. 그래서 섬유선종과 개화성 관증식증 이렇게 증식성 종양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보셨죠? 그래서 더 큰 혹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40세 여성 환자인데 있던 혹을 지켜봤는데 갑자기 확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는 거의 5cm. 여기 밑에 크기 나온 건 4.96, 5cm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몽글몽글 커진 거 여기 보면 아주 뚱뚱하죠? 보이시죠? 여기 시커먼 거 다 혹이에요. 거의 5cm 되는, 당연히 만져지겠죠? 5cm 되는 종양을 이제 오셨어요. 이런 조직검사. 그래서 외부에서 조직검사를 하고 오셨는데 총조직검사. 그래서 조직검사에서는 섬유선종하고 경화성 선증. 제가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다 이거 증식성 혹이라고 설명드렸던 혹이에요. 물론 이렇게 혹이 클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면 조직검사에서는 섬유선종이 나왔지만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혹은 이제 임상 양상을 봤을 때 엽상종양의 가능성도 있고요. 엽상종양은 조직검사에서는 섬유선종처럼 보여요. 근데 조직검사 이제 최대 다 떼고 나면은 최종 조직검사에서는 엽상종양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엽상종양은 섬유선종보다 재발을 잘하는 혹이에요. 잘 뗐다고 해도. 그래서 뗄 때 처음부터 좀 넓게 광범위 절제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냥 섬유선종하고 경화성 선증 나왔으니까 이에 준해서 이거 깨끗하게 뗄게요 하면 안 돼요. 이 혹은 조직검사는 물론 정확하게 하느라고 여러 번 찔러서 얻었지만 이 5cm짜리 혹의 정말 일부분만을 얻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뗐을 때 결과까지 예상해서 떼야 돼요. 왜냐하면 수술 다 하고 나서 예상치 않게 좀 더 나쁜 세포가 나왔네요. 수술 다시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술을 하는 의사는 뒷 결과까지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조직검사는 이렇게 나왔지만 물론 이게 암일 가능성은 물론 거의 없지만 엽상종양이나 더 높은 증식성 병변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아주 높기 때문에 넓게 떼기로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제 떼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뒤에 바늘, 여기 바늘 보이시죠? 이제는 여러 번 보여드려서 이제 여러분들 보이실 것 같아요. 초음파 사진이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혹 뒤에 흰 줄, 여기 바늘이고요. 혹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첫 사진하고 맨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혹 있던 자리가 완전히 깨끗해진 거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뗐어요, 제가. 이거는 몇 분 걸렸냐면요. 진짜 제가 수술하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이거 중간에 제가 뒤에 이렇게 아까 그 방 같은 거 있죠. 돌아가는 방이 있는데 꽉 차서 저걸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도 갈고 중간에 이제 그 식염수도 더 채우고 해서 그런 시간이 들어가서 총 수술방 계신 시간 거의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뭐 수술하는 시간보다는 훨씬 적고 실제로 제가 기계를 넣어서 하는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작은 혹보다는 훨씬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예상 외로 나왔어요. 볼까요? 총 127개가 나왔어요. 127개의 조직이 나왔는데 물론 진단명은 섬유선종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127개 중에 2개가 뭐가 나왔냐면 소엽상피내암이 나온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연기암. 이게 만약 관상피내암이라도 더 추가 수술은 안 했어요. 왜냐? 127개 중에 2개라는 거는 이거는 수술 전에 진단할 수도 없고 정말 우연히 발견된 정말 초기의 암인 거예요. 사이즈는 5mm보다 작은. 근데 소엽상피내암은 이게 놔두면 암이 변하는 게 아니라 암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소엽상피내암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유방암 위험이 한 10배 정도 높다를 의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뗄 때는 깨끗하게 떼야지 해서 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혹시 암세포가 숨어 있는지 숨어있는 암세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중에 2조각, 127조각 중에 2조각에서 5mm 이하에 있다는 거는 나머지에는 없다는 거예요. 더 뗄 필요가 없죠. 왜냐면 혹은 깨끗하게 뗐으니까. 이 환자분한테 설명드렸어요. 정말 아주 럭키한 케이스예요. 우연히 저 혹을 물론
진단 안 받으신 게 더 좋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기암이라도 암 환자랑 똑같이 중증 등록, 암 환자로 이제 등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죠. 현실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던, 더 커졌더라도 좀 기다려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병원 오기 무서우셔서. 근데 그렇다면 저는 암을 키우는 효과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렇게 소엽 상피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일반인보다 앞으로 유방암 생길 위험이 훨씬 높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유방암 환자들 치료하시고 수술하신 다음에 항암 치료 다 끝난 다음에 뭘 하냐면, 제가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보통 5년간 드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호르몬 제제를 제가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큰 혹이에요. 이거 진짜 여기에 한 조각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4-5개 이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은 조직이에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1.5cm짜리 혹은 요거 중에 요 반만큼만 차 있었잖아요. 몇 배 이상이 나가서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최선영님, 기존에 있던 혹이 아닌 최근 새롭게 생긴 혹이 모양이 안 좋아 6개월 후 다시 초음파 보자고 하시는데, 기다렸다가 6개월 후에 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선생님이 기다려보자는 거는 기다릴 만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진짜 딱 보고 이거는 기다릴 수 없고 부직검사 하셔야 됩니다 하는 혹하고, 이 정도는 좀 지켜봐도 되겠다, 6개월 후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 다이어트,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어트, 요요 현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정형 세포도 재발할 수 있나요? 네. 왜냐면 섬유손종은 그나마 좀 이렇게 흔한 질병이에요. 근데 비정형은 암만큼 흔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유방암 위험도가 5배 이상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체질이에요. 네, 유방에 생기는 혹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지만, 그렇다고 내가 양성혹이 잘 생긴다고 내가 여성 호르몬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나오는 여성 호르몬에 내 가슴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체질인 거예요. 비정형 세포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연기암까지는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이런 게 없는 사람보다 유방암 위험이 나는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자가 검진도 열심히 하시고 정기적인 검진도 하시고, 비정형 세포는 한 번 진단 받으신 경우는 물론 넓게 잘 떼야 되고요. 있던 데서 재발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이 나왔지만 꼭 암이라고 해서 이게 상피암이지만 다시 수술할 필요는 없고, 암이라고 꼭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이건 일기암 이렇게 그럴 때 맘모톰을 하진 않아요. 네. 근데 우연히 큰 혹 중에서 일부 발견된 경우, 그다음에 정말 뭐 3mm 이하의 혹을 양성인 줄 알고 넓게 뗐는데 그게 암이 나온 경우는 그 범위에 따라서 제가 맘모톰으로 한 10조각 뗐는데 그 중에 한 조각에서만 정말 2mm만 암이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네. 맘모톰 수술이 달자님, 맘모톰 수술이 필요 없는 비증식성 종양은 넓적하게, 매끈하게 강낭콩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혹은 한 뭐 2cm 정도까지도 처음부터 크게 생기는 혹도 있거든요. 놔둬도 돼요.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근데 커지면 그 모양은 그렇게 생겼지만 같은 모양을 유지하면서 커지는 경우, 그다음에 모양이 변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 2009년도 논문이에요. 제가 fellows 아니다. fellow 때 썼던 거 2009년에 이제 이게 논문이 억셉트가 돼서 해외 논문에 2006년에 제가 이제 임상 강사 할 때 이제 맘모톰을 그때부터 했는데, 2006년부터 그때 했던 케이스를 모아서 추적 관찰을 했어요. 2년 이상. 정말 맘모톰으로, 왜냐면 이 시기에는 맘모톰 바늘이 지금보다는 가늘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할 때였어요. 맘모톰으로도 양성 종양을 뗄 수 있다. 그런 시기여서 맘모톰으로 떼도 2년 후까지 재발 없고 깨끗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 아마 제가 논문 쓸 때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이렇게 긴 시간을 추적 관찰한 건 세계적으로 없었고, 저는 제가 세계 최초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는 2009년도에 했는데 그래서 추적 관찰 기간이 2년 이상 했고 총 184 예에서 한 경우. 그래서
최종 결과가 2년 이상 했을 때 처음에는 맘모톰한 흔적이 이제 그 흔적도 남아있고 약간 액체도 고여있고 그래서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2년 후에 본 초음파는 더 정확해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여기서 6.5%로 나왔지만 지금은 6.5% 이제 남아있는 종양이 있는 경우. 물론 이건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그때 펠로우랑 이제 다른 분도 여러 명의 의사가 한 그 케이스로 들어가 있지만 이때는 바늘이 좀 더 작아서 6.5%면은 수술로 했을 때도 5% 정도의 잔류 종양이 있거든요. 수술과 거의 비슷한 효과예요. 그래서 결론은 맘모톰으로 수술해도 그 열어서 수술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차이가 없다가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이었고요. 이미 이게 2009년도였고요. 지금은 기계도 훨씬 커지고 바늘도 빨라지고 당연히 숙련도도 훨씬 높아졌겠죠. 제가 발표한 해외 SCI 저널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2010년도 서울대에서 근무할 때 엽상 종양,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비정형 관내 유두종, 그다음에 엽상 종양 이런 거 꼭 수술해야 돼 하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과연 그러냐? 그래서 제가 봤어요. 엽상 종양이 제가 재발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엽상 종양으로 수술로 물론 열어서 수술했는데 7번 다시 수술한 분도 있어요. 케이스 리포트 된 분. 그래서 제거된 285개 엽상 종양 언제부터냐? 1989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제거한 엽상종양, 왜냐하면 엽상종양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를 모아서 제가 2015년에 SCI 논문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엽상종양이 재발을 하느냐, 재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뭔지를 찾으려고 이제 한 논문인데 여기서 나온 결론 중에 하나는 수술 방법이 있거든요. 이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열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맘모톰을 한 방법, 그리고 정말 큰 경우에는 전체 절제를 해요. 유방 전절제를 한 방법인데 수술 방법의 차이는 이 재발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은 수술로 때나 맘모톰으로 때나 잘 때면 재발률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 좀 이따 나오겠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검사를 위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건데요. 이거는 좀 잘 가까이서 보여주셔야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눌러서 돋보기처럼 보이는 게 이게 유방 촬영 중에 그 부분만 잘 보이게 하는 확대 촬영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얀 점, 요거를 확대한 게 요건데 잘 보이시나? 여기 이렇게 하얀 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유방에 생긴 돌을 석회화라고 하는데 유방암 의심되는 석회화는 저렇게 생겼어요. 작으면서 미세 석회화예요. 그리고 모양이 하나하나씩 좀 다르죠. 그리고 모여 있어요. 그런 거를 어려운 말로 군집성 미세 석회화. 이거는 암의 모양이 저렇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양의 석회화를 가지고 있을 때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석회화를 조직 검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보통 조직검사는 초음파를 보면서 그 부분을 찌르면 되거든요. 조직검사 할 때는 총조직검사는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저런 미세석회화는 초음파에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 검사를 할 때 아픈 유방 촬영도 하고 초음파도 하는 이유가 석회화는 유방 촬영에서 볼 수 있고 혹은 유방 초음파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방 촬영에서 저런 암 의심되는 석회화가 나왔을 경우 그럼 어떻게 조직 검사를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머리카락 같은 철사, 바늘을 저 유방 촬영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다 유방에다 이렇게 꽂아요. 그 꽂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과정이 좀 긴데 이렇게 유방을 이쪽으로도 눌러보고 옆으로도 눌러보고 여러 방면에서 눌러서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머리카락 같은 철사를 꽂아요. 왜냐? 그 철사는 초음파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지만 철사를 찾아서 그 주변을 떼는 어려운 이거 유방 수술 중에서 그래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미세 석회화를 떼기 위해서 자, 맘모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지금 보이죠? 이 좌표가 있어요. A 뭐 1, 2, 3, 4. 그래서 찾아요. 여기서 보니까 A.5 A하고 B 사이 중간점에 그리고 4쯤에 여기 미세 석회화가 여기 있죠. 그 위치에다가 아주 귀신같이
바늘을 바로 옆에다 잘 꽂았어요. 그죠? 제가 꽂았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바늘을 꽂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수술할 수 있냐면 초음파 꽂은 상태에서 그대로 수술방에 들어가세요. 수술방에 들어가서 저 바늘은 아주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초음파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바늘 끝이 있는 위치, 그 주변을 맘모톰으로 떼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늘 끝이 이제 이것도 입체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를, 요 주변을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뗐고, 그럼 얘가 잘 나왔는지, 저 석회화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아냐면, 그 나온 조직을 유방 촬영을 합니다. 신기하죠? 오늘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배우시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맘모톰 그 검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맘모톰 검체를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 보이던 석회화가 여기 대부분 나왔어요.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석회화 잘 나왔네. 됐어. 그래서 그 주변 좀 더 떼고 이제 그 떼낸 조직을 조직 검사를 보냈더니 어떻게 나왔냐. 보세요. 아까 제가 상피내암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소엽상피내암, 관상피내암. 관상피내암은 암 전병변이에요. 소엽상피내암은 그냥 위험만 올리는 건데 얘는 암 전 단계. 그래서 관상피내암이 근데 다행히도 12군데 중에서 요거 하나에서만 나왔어요. 암이. 그것도 3mm. 이렇게 검사 진단을 위한 방법으로도 이게 왜냐면 대부분의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은 저 바늘을 꽂은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수술한 위치까지 들어가려면 정말 우리가 보통 유방암 수술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열 때도 있고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이렇게 거의 상처 없이 진단할 때부터 미리 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렇게 생겼더라도 미세석회화를 수술을 저렇게 조직 검사를 하면 거의 한 7, 80%는 양성으로 나와요. 근데 20, 30%에서 저렇게 연기 유방암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진단을 위해서 맘모톰 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진짜 여러분들한테 제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하냐? 너 어디까지 해봤니? 맘모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진공보조수술은 맘모톰은 관내이두종. 이 관내이두종이 제일 흔한 증상이 초콜릿색 분비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예전에 이제 뭐 해오시던 분들은 꼭 수술해야 된다. 비정형도 꼭 수술해야 된다. 엽상종양은 꼭 수술해야 돼. 누가 그걸 맘모톰으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오늘 강의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관내이두종, 경화성 선증을 포함한 모든 증식성 종양을 깨끗하게 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정형 증식증을 넓게 광범위 절제술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 엽상종양, 제가 아까 논문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죠. 엽상종양도 물론 일반적인 종양을 뗄 때보다 넓게 떼야 됩니다. 맘모톰으로 가능해요. 엽상종양을 광범위하게 뗄 때. 그리고 미세석회화를 진단하고 진단명에 따라서 그 진단 겸 치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최종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염증이 심할 때 안에 고름이 많이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름 수술은 이게 염증 때문에 상처를 열면 이게 나중에 안 이쁘게 아물거든요. 근데 맘모톰은 그 상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멀리서 들어가서 이 고름이 깊이 있을 때 오히려 훨씬 빨리 간편히 예쁘게 아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양이 있을 때도 맘모톰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주 작은 크기 우연히 발견된 암의 전구병변, 암 초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 암인데 맘모톰으로 가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답은 아니에요. 네, 완전 절제, 광범위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말 환상적인 방법이네. 그죠? 근데 그럼 맘모톰의 단점이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왜냐?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다 설명드린 거는요. 정말 맘모톰의 아주 다 여러 가지를 다 해본 사람이 경우에서만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맘모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여기 영어로 썼어요. 제가 이게 오퍼레이터 디펜던트, 울트라사운드 디펜던트. 이거는 뭐냐?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음파도 그렇고 초음파를 첫 번째 초음파를 잘 봐야 돼요. 이게 괜찮은 혹인지 조직검사를 안 해도 되는 혹인지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 혹인지 모르면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혹을 조직검사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안 해도 되는 혹을 맘모톰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그런 맘모톰 사태도 어느 정도 그런 요인도 있어서 문제가 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떼야 되는 혹을 잘 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맘모톰의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거는 누가 보느냐, 초음파를 누가 수술하냐, 깨끗하게 떼느냐, 넓게 떼느냐, 재발이 없느냐, 부작용이 적으냐, 아주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맘모톰은 수술보다 비싸대. 그 단점이에요. 왜냐, 그 몸에 들어가는 아까 보여드린 바늘이 일회용 바늘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수술하고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그 수술은 이제 유방에는 중요한 혈관이 없어요. 중요한 혈관이 다 겨드랑이에 지나가기 때문에 유방 수술하면서 출혈이 많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수술은 보면서 하니까 조금 출혈이 있어도 바로바로 지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맘모톰은 자르는 기계지 지혈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출혈 없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끝나고 우리 댁에 가시면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면 이 가슴의 특성상 흔들려요. 흔들리면 아까 뗀 자리가 빈 공간인데 그쪽으로 출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맘모톰을 하고 나면 가슴 흔들리지 않게 압박 브레이저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양성혹이 있는 분들, 또 우리나라 여성분들 대부분 다 마르셨거든요. 체격이 조금 있으시면 압박을 할 때 살짝만 압박을 해도 가슴이 잘 눌리는데, 마르신 분들은, 특히 지방이 없으신 분들은 압박을 하려면 세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할 때도 저랑 잘 보면서 같이 하시고 끝나고도 괜찮아 하시는데,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 저녁에, 제가 맘모톰 수술한 날은 환자분이 이제 불안하실까 봐 항상 제가 병원 전화기를 갖고 있거든요. 물론 전화 오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가장 이제 전화하시는 분은 선생님 등이 아파서 잠 못 자겠어요. 명치가 너무 아파요. 이게 제일 큰 컴플레인이에요. 왜냐면 압박해야 되니까. 이틀을 압박을 하는데요. 첫날은 조금 불편하시고, 둘째 날은 이렇게 이틀 내내 눌러놓으면은 그 흉터가 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쁘게 하려고 맘모톰을 했는데 움푹 패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둘째 날은 제가 오시면 이렇게 열어서 다시 한번 상처 들어가지 않게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드리고, 둘째 날은 중간중간 풀으셔도 되기 때문에 샤워도 하실 수 있고, 둘째 날은 괜찮아요. 하지만 비용 차이가 있다는 거랑 수술 후에 압박이 있고 약간 출혈이 있어서 혈종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일부러 큰 혹을 뗐을 때는 출혈을 만들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출혈 없이 쑥 들어가면은 이게 모양이 진짜 움푹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혹을 뗐을 때는 일부러 출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유착, 그 상처랑 피부랑 붙는 걸 유착이라고 하거든요. 유착이 안 생기도록 일부러 그 안에 혈액을 채우는 거죠. 이건 제 환자분들한테 제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듣고 해드리는 거니까, 진공 보조 수술의 한계점이라는 거는 큰 혹은 못 뗀다, 표면에 있는 혹은 못 뗀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정말 떼야 되는 혹을 잘 떼는 게 가장 중요한,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혹은 안 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떼야 되는 혹은 잘 떼는 거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비용은 요새 뭐 이제 실비보험 다 있으시니까 대부분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쪽에서 대부분 해결되는 것 같고요. 압박하고 이거는 하루 정도. 얘가 수술로 훨씬 그 며칠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하루 잠깐 불편하신 거는 충분히 사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여기 이쯤에서 이제 또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오른쪽 겨드랑이에 부유방이 있는데, 이제 저는 부유방 수술 잘 안 해요. 그리고 여성형 유방 수술도 잘 안 하는데, 부유방 수술 합니다. 여성형, 이걸 너무 표면에 내세우는 병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성형 유방은 95%가 자연 치유되고요. 이게 일시적인, 보통은 청년기에 생기는데 남자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비율이 중요한데, 이게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올 때 남자도 여성처럼 유방이 생기는데, 대부분은 2, 3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은 수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해요.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보통 군대 가거나 새내기들 막 남들 앞에서 보여줘야 상의를 벗을 일이 있는 분들이 고민이 있다고 오시면은 수술을 보통 하는데 안 해도 돼요. 95%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부유방이 뭐냐면, 우리도 강아지 보면은 요 라인 따라서 이렇게 가슴이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도 더 생길 수 있어요, 가슴이. 그게 부유방이에요. 액세서리 브레스트.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겨드랑이인데, 똑같아요.
가슴이 우리 생리할 때 커지고 단단해지고 아프잖아요. 부유방도 여기에 유방 조직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생리할 때 커지고 단단해지고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다가도 어떨 때 아냐면 우리 임신하면 가슴 많이 커지잖아요. 부유방도 많이 커져요. 근데 꼭 수술할 필요 없고요. 대부분 난 부유방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다 지방입니다. 보통 이렇게 차렷할 때 진짜 유방이 4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부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미용을 위해서 수술하는 건데 부유방을 제대로 수술하려면 부유방은 피부 바로 표면 바로 밑에 생기거든요. 제대로 수술하려면 맘모톰으로 하는 병원은 별로 좋은 병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처는 적지만 부유방 피부는 보통 늘어져 있고 피부 가까이에 있어서 부유방을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피부까지 같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럼 맘모톰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조금 남아도 좋으니까 맘모톰으로 하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이런 것까지 설명하고도 맘모톰을 결정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인 부유방 수술은 늘어진 피부와 그리고 피부 가까이에 있는 부유방까지 같이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여기 겨드랑이에 거의 5cm씩 흉이 남아요. 그래도 하고 싶으세요? 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무도 안 하세요. 네. 부유방을 수술을 원하시는 분은 미용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너무 아프신 분이 또 있어요. 저는 생리 때마다 가슴보다 겨드랑이가 너무 아파요. 그런 분은 해야 되죠. 근데 그 대신 그거를 조금 남기더라도 맘모톰으로 하고 싶으냐. 아니면 정말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5cm 정도씩 흉이 남는다. 피부까지. 이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결정을 하게 해드려야 되지. 맘모톰이 모든 만병통치약처럼인 것처럼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드린 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딸기80님, 네, 젊은 나이에도 유방암이 생기죠. 네, 다른 암이 생기면 검사는요, 검사는 보통 우리나라 진료권고안, 유방암 악계 진료권고안 40세부터고 35세 이상부터는 이제 임상진찰을 받게 되는데 여성이면 누구나 자가검진 기본이에요. 제가 항상 너무너무 강조하지만 아직도 안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유방 만져보시나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만져보시잖아요. 아니에요. 손 이렇게 펴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지르듯이 세게 누를 필요 없고 지그시 문지르듯이 이렇게 만져서 뭐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혹이 있다 그러면 경계가 다르게 만져져요. 유방암은 딱딱하고 주변 조직을 침범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1cm 정도만 돼도 잘 만져집니다. 유방암은 2cm까지가 1기예요. 1기에 내가 직접 발견할 수 있는 암은 유방암밖에 없어요. 자가검진 열심히 하시고요. 별게 없다 그러면은 30세부터 한번 초음파는 해보시는 게 괜찮아요. 왜냐면 작은 혹은 또 안 만져지니까. 근데 20대 제가 말씀드린 저렇게 괜찮은 증식성 혹은 또 여성 호르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큰 섬유선종 그런 것들은 이제 20대나 10대 후반 그 청소년기에 확 커지거든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가검진에서 증상이 있으면 증상이 있는 분은 누구나 오시는 거고요. 자가검진에서 별게 없다 그러면 30세부터 검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주 할머니. 공주 할머니님 부유방으로 통증이 올 수 있어요. 똑같이 유방통이랑 똑같이 부유방도 생리 중에 아팠다가 생리가 끝나면 좋아지는 똑같이 그래요. 네. 침사추이님, 네, 다음 달에 맘모톰 수술하는데 아니요, 조직검사 제가 환자분한테 항상 설명하는 게 제일 아픈 게 조직검사입니다. 맘모톰은 거의 통증이 없어요. 네. 그리고 수술 후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 혈종도 없다 그러면 거의 통증이 없고 이제 안쪽에서는 똑같이 수술이니까 움직일 때 약간 우리한 거는 뭐 하나도 안 아플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점만 빼도 레이저만 해도 아픈데 그죠? 이거는 유방 수술인데요. 맘모톰은 시술이 아니에요. 수술이에요. 네. 네, 오늘 제가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다 해결해 드렸나요? 그래서 진공보조수술의 한계점은 크기도 아니고 항상 궁금해하세요 환자분들이. 저 이렇게 좀 큰데 이것까지 가능한가요? 맘모톰으로 가능한 사이즈인가요? 그 한계점을 넘은 사람한테는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떼야 되는 혹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정확하게 부작용 없이 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한계점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한 유방을 위해 우리 자가검진 열심히 하시고 정기검진 하시고 떼야 되는 혹은 유방에 있는 혹 중에 90%는 안 떼도 되는 괜찮은 혹이 많지만 떼야 되는 증식성 혹은 작을 때 떼는 게 좋겠죠?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오늘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좋고요. 저는 오늘 이 얘기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게 요새 너무 이 젊은 친구들이 죽음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매체의 영향인가? 그래서 참 그 부모님들도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 주변 사람들도 참 그럴 것 같은데 참 생각을 다시 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젊은이들 이 방송을 보신 젊은이들은 그 세대가 어떻게 컸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저희가 직접 이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인생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